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금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산청 산불 발생이 벌써 8일째인데요. 오늘 하동 지역 주불 진화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리산권 방어선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리산 일대에는 대나무류인 산죽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산림당국은 하동 지역 주불 진화를 끝냈고 지리산의 방어선을 구축해 진화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요 도로들 다 따라가면서 근데 이 지역에 미리 물을 가면서 좌우로 가능한 데 많이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낮 12시 기준 진화율은 93%로 올라왔지만 바람이 심해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고 있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는 주한미군 치누크 기종을 비롯해 헬기 4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덕산사에 봉안된 국보 석조 비로 잔화 불자상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보물인 3층 석탑에도 방연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는 저희들 지리산 오늘 완전히 이제 주부를 잡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지만은 강풍이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수는 1,600명을 넘어섰고 시설 피해 역시 7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대했던 봄비마저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긴 대피에 지쳐가는 주민들은 완진 소식만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번 산청 산불에서 볼 수 있듯 벌목 등 산지 난개발이 산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기획보도 누가 산불을 키우나? 오늘은 벌목으로 인해 커지는 산불 위험과 벌목 이후 처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으로 불길을 옮긴 산청의 구곡산입니다. 시뻘건 화염은 유독 민둥산처럼 횡한 산비탈 벌목지에서만 타오릅니다. 나무를 베어 바람을 막을 방풍림마저 없어지면서 불이 확산된 겁니다. 반면 능선 너머 화렵수가 빼곡한 숲에선 흰 연기만 자욱합니다. 수분을 머금은 나무들이 불을 가두면서 푹푹 찌는 현상에 그친 겁니다. 막연하게 보기에는 연료가 많아서 불이 번질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밀식돼 있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높아집니다. 공기 유통을 막습니다. 산불의 위험을 벌목이 오히려 더 키운 셈인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벌목은 주로 숲가꾸기나 산불 피해 복구 과정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3년 전 산불 피해를 입은 밀양은 17억의 예산을 들여 나무를 뱄습니다. 이 예산은 고스란히 산림조합과 벌목업체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벌목으로 돈을 번 업체들의 이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파쇄한 나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공해서 판매한 것입니다. 산불 피해 제거목이나 병해충 또는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온 나무들, 이른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발전용으로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업체들은 주로 이 목재로 연료인 펠릿을 생산해서 화력발전소나 캠핑업체 등에 판매합니다. 펠렛 공장을 운영하신 분이라 벌목부터 파쇄목, 운반까지 일괄 전부 다 처리를 했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이렇게 베어낸 양만 5,440톤이 넘는데 수십 년 키운 나무들이 헐값에 팔리는 셈입니다. 30년, 50년 키워서 1헥타르를 벌목에 팔면 100만 원. 1헥타르에 벌목을 조림하려면 산림청 공시지가가 1,070만 원이 넘어요. 아니 100만 원, 30년, 50년 키워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심으려면 1,070만 원 들어. 산림청은 산불 피해 지역의 나무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숲은 다른 결과로 말합니다. 지금 저 건너 보이시죠? 저 소나무하고 잠목도 보이고. 예. 저희가 한 20몇 년 전에 산불이 났었거든요. 피해 복구를 이렇게 벌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그런데 자연 복구 지 혼자 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산불 피해를 복구한다며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우는 이상한 벌목.
산청 산불에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제 산림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진해 군항제가 열리고 있는 여자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하며 역대급 행사를 준비했던 진해 군항제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개막했습니다. 산청과 하동 등 영남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하며 개최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축제성 행사는 대폭 축소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주우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주우진 기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진해 여자천입니다. 어제부터 차츰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법 많은 벚꽃이 보입니다. 여자천 벚꽃길을 따라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조명들이 낭만적인 봄밤의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다만 영남 지역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축제는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진해 군항제 자체를 취소하는 대신 국난 극복을 위한 희망의 축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진해 앞바다에서 활약한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만큼 이충무공의 기운을 이어받아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익금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이재민이라든지 그런 돕는데도 저희들이 마음을 좀 담아서 보태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첫날인 오늘 개막식에서는 산불 희생자들을 예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충무공 추모대제와 시극 특별 공연 등 이순신 장군 관련 행사들로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군부대 개방 행사와 다음 주 해상 불꽃쇼, 공군 블랙 이글스 에어쇼, 군악 의장 페스티벌 등의 축제성 행사들은 전격 취소됐습니다. 나머지 이충무공 승전 행사 등 충무공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공연 등은 최대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 수원지 등 새로 발굴한 벚꽃 명소 13곳을 중심으로 진해를 찾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부산시 수협이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 대출금을 빌렸다가 실적 미비로 위약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는 건데요.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산 조작 의혹이 터져나온 곳은 부산시 수협 감청 공판장입니다. 부산시 수협은 지난 2022년 도매시장 출하 지원을 명분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발전기금 20억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저리에 빌릴 수 있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업 실적이 사업 의무에게 미치지 못하면 대출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고 특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대출금 전액을 반납하고 2년간 대출을 받지 못하며 위약금도 내야 합니다. 감청공판장이 바로 이 경우로 목표치의 절반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을 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감청공판장과 부산시 수협의 위기였습니다. 실제 사업 실적 목표 실적 50%에 못 미치면 대출금을 회수당하고 2년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자갈치 위판장에서 경매한 물량을 감청공판장에서 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해 목표치의 50%를 넘겼습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2달 동안 바꿔치기한 금액만 13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감청공판장과 자갈치 위판장 두 곳에서 모두 활동하는 중개인에게 바람을 텅 틀어주는 분위기 가사감이었습니다. 해당 투서를 접수한 수협중앙회는 부산시 수협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감청공판장 장은 해당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부산시 수협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회의 결정을 따를 예정이며 꼬리 자르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협 중앙회의 감사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지역 수산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이사철은 요즘 직거래 앱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 추세인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저희 KNN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피해자가 이삿날이 되어서야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된 황당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부산 범천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직거래 앱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700만 원을 내고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이사 당일 건물 관리인이 A씨를 막았었습니다. 이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것, 알고 보니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집주인분이랑 관리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혹시 뭐 어떻게 들어오시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다급하게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하고 이제 그 회사가 들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회사의 대표가 그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계좌로 송금을 한 거죠. 개인 계좌로. 공인중개사로 위장한 사기꾼들은 명함은 물론 등기부 등본까지 감쪽같이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취재진은 사기 일당 명함에 있는 주소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입주한 업체 가운데서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 따로 있냐고요? 네, 라는 업체를 찾고 있는데. 아니요, 그런 업체는 없어요. 명함에 주소지만 적어놓은 유령 업체였습니다. 건물 관리인 측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를 위해 건물 관리인 정보는 공인중개사에게만 공유되는데 개인정보인 관리인 연락처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매물로 입소문이 날까 걱정도 태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제 번호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중고거래 부동산 거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련 기관은 임차인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직거래하실 경우 분쟁이 발생하실 때 해결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건물 관계자 등은 사기꾼들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이어서 센텀 사옥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4분쯤 창원 불모산 터널에서 김해 방면으로 달리던 SUV 차량이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복된 SUV 운전자 60대 A씨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도로는 1시간여 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분증만 챙기면 전국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경남에서는 거제시장과 경남도의원, 양산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복학과 수강 신청을 어제 마감한 가운데 지역 의대들이 잇따라 복귀 시한을 맞게 됩니다. 부산대는 앞서 600여 명의 휴학계를 반려했으며 오는 31일부터 재적 예정 통지에 나설 방침이고 동아대도 학생 400명가량이 복학을 한 뒤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경상국립대 역시 어제까지 복학 신청을 마감했고 고신대는 오늘, 인제대는 다음 달 5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의 경주마를 내년 9월 개장하는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 데려가 경주를 여는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부산 강서구 지역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순회 경마가 진행되면 부산 경남 지역 세수 320억 원이 줄어드는데 한국마사회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결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부산시가 준비 상황 점검을 가졌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각 구청장, 군수,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린 오늘 준비 상황 보고회에선 기관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 벚꽃축제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진해 여자천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벌써 많은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포근한 날이 이어지면서 벚꽃은 평년보다 5일가량 빠르게 개화했고요. 다음 주 초반이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건조한 탓에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순간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흐렸지만 내일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창원은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도 14도에 머물겠고요. 모레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 5도, 진주 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1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겠지만 예년보다 쌀쌀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벚꽃 구경 나오신다면 겉옷을 두툼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여자천 현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